그동안 제가 영상으로 소개한 종목들에 대한 구독자들의 문의가 여러 건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건히 답을 해드렸는데 자꾸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서 이번 기회에 질문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 의견이고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엄청 많이 틀리는 사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종목에 앞서 제가 보는 금년의 주도주는 AI입니다. 저는 금년 초부터 인공지능, 즉 AI하고 로봇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AI가 더 크고 더 길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찾는 게 AI 관련주입니다. 근데 AI 관련주라고 해서 AI를 직접 한다는 의미보다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이수페타시스와 같이 AI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AI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AI의 수혜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기업을 찾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종목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종목들이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레인보 로보틱스, 이오플로우, 루닛, 지노믹트리, 큐렉소, 메지온, 큐라클, 한스바이오메드,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9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 간단하게 종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인보 로보틱스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오버밸류가 되는 바람에 포트에서 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률은 136%입니다. 그리고 이오플로우는 메드트로닉의 M&A가 되면서 포트에서 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률은 83%입니다. 지노믹트리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 포트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수익률은 44%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노믹트리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믹트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은 대장암 진단기기인 얼리텍 C의 국내 매출 뿐입니다. 매출의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작년 대비해서 이 매출이 반드시 늘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얼리텍 C의 국내 매출을 전년 대비해서 100%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못 이뤄도 최소한 매출이 증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1월부터 4월까지는 얼리텍 C의 검사 건수가 평균 25% 증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감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 갑자기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5월 검사 건수 대비해서 금년 5월에 검사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2022년에는 6월까지 진행되었던 코로나로 인한 검진 유예가 2023년에는 진행되지 않아서 수검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평가 이후에 신기술로 승인되어 5월 1일부터 비급여 진로 행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성장주 포트는 만약 제가 일기장에 적어두고 저 혼자만 보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노믹트리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주가가 2배가 된 후에 다시 포트에 편입을 하더라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펀드 매니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지노믹트리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무려 17%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지노믹트리가 금요일에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루닛의 여파입니다. 루닛이 부각되면서 암 진단을 하는 업체인 지노믹트리까지 루닛의 상승 파장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승의 이유입니다만은 저는 지노믹트리가 큰 상승을 한 이유는 다음의 두 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국에서 방광암 진단기기를 제공하던 퍼시픽 엣지사의 방광암 진단기기 의료보험 코드가 삭제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퍼시픽 엣지사의 그 방광암 진단기기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험실에서 행한 민감도가 현장에서 사용할 때와 많이 달라서
반강함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강암 진단의 미국 시장 규모가 약 5조 원입니다. 지금 반강암 진단 기기는 제대로 된 것이 지노믹 트리 제품뿐이고 반강암 진단 기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5조 원 시장을 지노믹 트리의 반강암 진단 기기가 거의 독점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재료 때문에 금요일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노믹 트리에 관심이 있어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수 타이밍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노믹 트리는 6월 실적을 일단 확인한 후 전년 대비해서 검사 수치가 다시 증가한다거나 또는 미국에서 얼리텍 B의 매출이 확인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고가를 넘어선다면 방금 말씀드린 재료가 시장에서 먹힌다는 의미이므로 그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준에 의해 포트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루닛하고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루닛은 지난 월요일부터 조정에 들어갈 타이밍이었는데 루닛이 바이든 백악관의 캔서 문샷에 참여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화요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닛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금년 내내 AI 종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루닛이 모멘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유를 할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루닛의 수익률은 6개월 만에 428%로 어마어마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추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SEC의 행동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인들은 해외 거래소에 직접 암호화폐 투자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측에서 미국의 큰손 투자자들에게 몰래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낸스가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 의견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의견이 맞았습니다. 판사가 SEC의 변호인들에게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즉 바이낸스가 미국의 큰손들에게 몰래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했더니 SEC 측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는 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금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주장입니다. SEC 측의 이러한 답변에 판사가 굉장히 어이없어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낸 자산 동결과 같은 조치는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어쨌든 SEC의 이런 대응에 이어서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중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자산은 주식이 아니고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자, 큐라클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잠재력이 큰 회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주 소량만 포트에 담아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켜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보유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제가 소개한 종목 중에서 큐라클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3월 17일 이후로 마이너스 5%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제가 2주 전에 멤버십을 통해서 영상을 소개했고 포트에 편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급등할 종목은 아니지만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약 2주 만에 24%가 상승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여기서 만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부담이라 앞으로 대형주는 여기서 소개하고 중소형주는 멤버십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포트의 종목은 5개 이하라는 그 제 나름의 규정 때문에 포트에 편입은 하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들입니다.
우선 큐렉스와 매지온에 대해 제 의견을 묻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속 보유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큐렉스는 금년 내내 로봇 테마에 엮여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금년 실적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보유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지온에 대해서는 역시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절대 매도하지 말고 더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최소 4만원, 최대 2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매주는 앞으로도 올라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홀딩이 저희 의견입니다. 물론 개인 의견이고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후 준비를 위해 1000만원으로 20년 만에 10억 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만에 175%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 실력에 비해 과분한 실적이라 시간이 지나면 실적은 당연히 하락할 것입니다. 제 목표는 연평균 수익이 25.9%입니다. 그러면 복리로 계산을 하면 1000만원이 20년이 지나면 10억 원이 됩니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는 일종의 샘플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가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한 종목들의 실적을 정리해봤습니다. 9개의 종목의 평균 상승률이 107%입니다. 이것 역시 제 실력에 비해 너무 과도한 성과이고 단기간의 실적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 시간을 내서 시황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